사람들은 내게 복받은 노년이라 했다. 자식 덕분에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산다고. 하지만 요즘 내 인생의 가장 큰 재미는 우리 아들을 자랑하는 일이었다. 아침 8시 땡 하면 어김없이 걸려오는 전화. 어머니, 출근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쌀쌀하니 따뜻하게 입으세요. 내 친구들은 부러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떤 며느리가 그런 전화를 하냐고, 아니, 어떤 아들이 하루도 안 빼놓고 엄마에게 출근 보고를 하냐고. 나도 안다. 내가 이 나이에 이 정도 대접받고 사는 건 오롯이 그 녀석 덕분이라는 것을. 지난번에는 친구들이랑 백화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문자가 하나 왔다.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는 두둑하게 챙겨 넣었습니다. 혹시라도 돈이 모자라면 바로 말씀하시고요. 노후는 제가 완벽하게 책임집니다. 내가 굳이 보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문자를 보고 친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임아, 너는 진짜 성공했다. 아들이 네 재산 관리를 다 해준다며? 그렇게 꼼꼼한 아들이 있으니 이제 걱정 없겠네. 아유, 걱정은 무슨. 내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니까. 걔가 금융 쪽에 있으니 나보다 100배, 1000배는 잘 알지. 내 집, 내 땅, 통장까지 전부 다 도연이 명의로 돌려놓고 난 그냥 지갑만 들고 다녀. 내 말을 들은 친구 중 하나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아무리 아들이라도 명의를 전부 다 넘겨.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걱정도 팔자다. 내 아들인데, 내 전부인데, 내 희생의 결실인데. 집에 돌아와 그 말을 며느리 수진에게 했더니 수진이는 설거지를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머니, 그래도 명의는 전부 다 넘기시면 나중에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며느리의 말을 단칼에 잘랐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러니? 너는 도연이처럼 꼼꼼하게 관리할 능력이나 있니? 우리 도연이가 해주는 덕분에 내가 친구들 앞에서 어깨를 펴고 사는 건데 네가 배가 아픈 거 아니니? 수진이는 금세 풀이 죽어 다시 그릇을 닦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그냥 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이 집은 도연이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어. 나도 이젠 아들의 보호를 받는 게 편해. 내가 굳이 불안해할 필요 없어. 나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켜기도 전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또 왔다. 어머니, 오늘 은행에서 보내드린 서류는 제가 대신 처리해드릴까요? 어머니께서 직접 처리하시면 복잡하실까 봐요. 그래, 내 아들. 네가 아니면 누굴 믿고 맡기겠니? 나는 네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 얼마나 편하고 좋으니. 나는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했다. 내 아들 도연이. 나를 가장 극진히 모시는 이 세상 최고의 효자 아들이. 내 노후의 모든 것을 관리해주고 있으니. 나는 그저 이 완벽한 보호막 안에서 편안히 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단 하나도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전혀. 아들의 효도는 갈수록 더 치밀해지고 완벽해졌다. 내게서 오는 모든 택배는 일단 아들 회사로 배송되었다. 개인정보 노출이 위험하다는 이유였다. 아들이 허락하지 않은 방문객은 현관에서부터 차단되었다. 나는 이제 친구들에게 우리 아들이 보안 전문가라서 그래라고 자랑했지만 사실은 나도 조금씩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가장 결정적인 건 집안에 설치된 첨단 헬스케어 시스템이었다. 어머니, 혹시라도 밤에 주무시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센서가 즉시 저에게 알림을 보냅니다. 실시간으로 어머니의 심박수와 수면의 질을 체크할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아들은 거실, 안방, 심지어 부엌 구석구석에 손가락보다 작은 검은색 센서와 카메라를 설치했다. 어머니의 건강관리라는 명목이었다. 나는 처음에는 고맙기만 했다. 나를 위해 이런 것까지 해주는구나. 어느 날 아침 며느리 수진이가 나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어머니, 어제 저녁에 드시던 약 깜빡 잊으시고 식탁에 그냥 두셨잖아요. 아침에 남편이 전화해서 저에게 대신 챙겨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몇 시 몇 분에 약을 안 드셨는지도 정확하게 알았어요. 어머, 그걸 어떻게 알았대? 역시 우리 아들 대단하다. 나는 신기했지만 수진이의 표정은 어두웠다. 저희 둘이 거실에서 했던 말까지 다 듣는 것 같아요. 남편이 어제 저에게 어머니께 사업 이야기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저희는 방문 닫고 작게 이야기했거든요. 나는 며느리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건 다 너희 부부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우리 아들은 내가 다치거나 아플까봐 걱정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며느리의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내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내가 마당에서 화분을 옮기다가 잠깐 숨을 헐떡이자 1분도 안 돼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갑자기 심박수가 뛰셨던데 혹시 무리하셨나요? 나는 기계가 내 심장까지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내가 아들의 보호라는 그물에 갇혀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깨닫지 못했다. 나는 그저 내 아들의 효도에 깊숙이 더욱 더 의존하고 있었다. 내가 아들에게 의존할수록 내 주변은 더욱 고요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고립되게 변해가고 있었다. 아들의 효도가 보호를 넘어선 감시로 느껴지기 시작했을 때 나는 애써 그 감정을 외면했다. 하지만 며느리 수진이는 달랐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는 아들 도연이 급히 나간 사이에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다. 잠시 후 며느리는 파란색 서류철 하나를 들고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다. 며느리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서류는 복잡한 글씨와 숫자들로 가득한 근저당 설정 계약서 사본이었다. 금액이 워낙 커서 나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이게 뭐니? 도연이가 사업 때문에 뭐 복잡한 서류를 보는 건가? 아니요, 이게 어머니 명의로 된 이 집에 대한 근저당 설정 서류예요. 금액이 너무 커서. 나는 며느리의 말에 버럭 화를 냈다. 네가 뭘 걱정하니? 우리 아들이 알아서 하는 일인데. 내가 뭘 안다고 이런 걸 보고 불안해하니? 하지만 어머니, 서류에 찍힌 도장은 어머니 도장이 맞는데 여기에 서명한 필체가 남편 글씨랑 너무 비슷해요. 남편이 혹시 어머니 몰래 서류를 꾸민 거 아닐까요? 나는 며느리의 충격적인 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내 아들을 도둑 취급하는 것 같아 너무나 모욕적이었다. 너 지금 네 남편을 의심하는 거니? 네가 이 집 들어와서 도연이한테 이 정도 질투심과 의심을 보인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시어머니 앞에서 무슨 말을 함부로 하는 거니?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저는 남편이 어머니께 너무 집착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게 걱정돼서요. 예전에 남편이 사업이 잘 되려면 어머니 명의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혼잣말하는 걸 들었어요. 내 마음속에서는 내 아들은 절대 그럴 리 없다는 믿음과 혹시나 하는 며느리의 불안감이 충돌했다. 나는 이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더 크게 분노했다. 너는 네 남편이 효자라서 질투하는 거야. 네가 내 아들을 의심하는 건 곧 나를 의심하는 거야. 다시는 이런 쓸데없는 서류 들고 와서 나를 혼란스럽게 하지 마라. 수진이는 서류를 가지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아들이 명의를 다 가져갔을 때도 편안했던 마음이 며느리의 단 한 번의 의심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며느리가 내게 서류를 보여줬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어머니, 며느리 말 듣고 쓸데없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어머니 노후를 위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며느리는 사업을 모르니 질투하는 겁니다. 제가 며느리에게는 따끔하게 이야기해 두겠습니다. 아들의 단호하고 냉정한 목소리를 들으니 나는 다시 안심했다. 그래. 내 아들은 나를 배신할 리 없다. 내 아들이 옳다. 며느리가 나쁜 것이다.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아들을 향한 맹목적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가장 가까운 며느리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아들은 집안의 카메라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 아들을 의심한 며느리를 질책하고 나니 내 마음은 다시 평화로워졌다. 역시 내 아들이 옳았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모처럼 친구들과 외출했다. 동창 모임에서 나는 다시 아들 자랑을 늘어놓았다. 우리 도연이가 이 집 모든 걸 관리해줘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이번에 큰 사업을 시작해서 아예 내 명의로 모든 대출과 자금 운용을 하더라고. 은행에서 VIP 대접받는 것도 다 아들 덕분이지. 내 말을 듣고 있던 친구 중 한 명의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한때 금융가에서 꽤 알려진 사람이었다. 정임 씨. 잠깐만요. 도연이가 혹시 위험한 레버리지를 쓰고 있나요? 그 정도 금액이라면 아무리 효자라도
어머니 명의를 담보로 잡는 건 좀 지나칩니다. 나는 불쾌해졌다. 뭐가 지나치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에게 투자하는 건데. 투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후배들한테 들었는데 도연이 사업체가 최근에 자금 돌려막기가 심하다는 소문이 돌아요. 은행에서는 개인 사업자의 신뢰도가 낮으니까 가장 깨끗한 어머니 명의를 이용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신용을 방패 삼아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거죠.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아들은. 어머니께서 혹시 도연이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어떤 계약서에도 어머니의 서명이 아닌 아드님 서명이 되어 있다면 이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만약을 대비해 어머니 집을 먼저 가져갈 테니까요. 그의 말이 내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다. 며느리가 보여줬던 그 서류. 서류에 찍힌 도장은 내 것이었지만 서명은 분명 며느리가 의심했던 대로 아들의 필체와 유사했다. 친구들은 나를 걱정했지만 나는 서둘러 모임을 나왔다. 택시 안에서 손이 떨렸다. 아니야. 그 사람들은 내 아들을 시기하는 거야. 하지만 며느리가 보여줬던 그 서류는 뭐였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불안해서 잠을 못 잘 것 같았다. 도연아, 너 사업 괜찮은 거지? 혹시라도 엄마 집이 위험해지는 건 아니지? 아들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나를 안심시켰다. 어머니, 친구분들 말 듣고 괜한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완벽하게 계산해뒀습니다. 사업이 곧 대박이 날 테니 어머니는 제 걱정 마시고 그냥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머니의 명의는 저를 믿고 편하게 쉬시라고 제가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아들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자 나는 다시 안도했다. 그래, 내가 괜히 예민했다. 내 아들은 그럴 리 없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는 차가운 불안감이 기어올라오고 있었다. 관리. 그 단어가 섬뜩하게 느껴졌다. 내가 아닌 나의 명의를 관리한다는 말. 나는 이제 내 아들을 향한 맹목적인 믿음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진실을 외면하는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 아들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었던 효자 아들이 무너지고 내가 평생 지켜온 희생의 보상마저 사라질 것만 같았다. 아들의 전화를 받은 후 나는 며느리 수진이에게는 모질게 대했고 아들에게는 더욱 의존했다. 하지만 내 안의 불안감은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계속 타올랐다. 결국 나는 며느리를 조용히 안방으로 불렀다. 수진아, 내가 그때 보여줬던 그 서류 한 번만 더 찾아줄 수 있니? 내가 직접 봐야겠다. 며느리는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도 이 싸움을 혼자 하기는 두려웠을 것이다. 우리는 아들 도연이가 매번 사업 구상을 한다며 늦게까지 틀어박혀 있는 서재로 향했다. 그 방은 마치 도연이의 성역 같아서 나는 평소에 들어가 본 적도 없었다. 며느리는 능숙하게 아들이 자주 사용하는 책상 서랍 안쪽을 더듬었다. 그리고는 낡은 USB 메모리 하나와 함께 두꺼운 서류 뭉치를 찾아냈다. 서류 뭉치에는 대출 실행계획, 담보재산평가 보고서, 그리고 내 이름이 찍힌 인감증명서 발급 대장까지 있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새에 내 인감이 수십 번이나 사용된 흔적이었다. 나는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읽을 수 없었다. 그때 며느리가 USB를 조심스럽게 내 노트북에 꽂았다. 파일 이름은 PJTFINALCALL 2020505. 아들이 어젯밤에 저장한 파일 같았다. 며느리가 파일을 재생했다. 녹음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 명의는 완전히 어머니 걸로 돌렸습니다. 이제 집부터 땅까지 모든 게 다 들어왔어요. 서류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했으니 어머니께서는 모르실 겁니다. 나는 억눌린 신음을 내뱉었다. 하지만 녹음은 계속되었다. 이제 곧 대출 실행입니다. 이번 주 안에 끝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의 치매가 심해지기 전에 모든 걸 마무리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해 제기 못하게 하려면 병원에 입원시키기 전에요. 치매가 심해지기 전에. 그 단어가 내 귀에 박혔다. 아들이 나에게 극진히 해줬던 모든 보호와 관리가 사실은 내가 스스로 대출을 받아 사업에 투자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을 만큼 나를 무능력한 환자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음을. 아들의 효도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완벽히 속여 재산을 가로채는 범죄의 설계도였다.
내 눈앞의 서류와 귀에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 모든 것이 섬뜩하게 합쳐졌다. 내 아들은 나를 사랑해서 지켜준 게 아니었다. 나를 자신의 재산 안에 감금하고 내가 재산을 잃더라도 항의하지 못하게 치매 환자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자 가장 큰 의존처였던 아들이 내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파국적인 절망이었다. 며느리가 놀라 나를 부축했지만 나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내 가슴 속에서는 폭발 직전의 분노와 뼛속까지 스미는 배신감과 공포만이 맴돌았다. 나는 아들 도연을 집으로 불렀다. 며느리 수진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가 있었다. 도연은 평소처럼 여유롭고 완벽한 효자의 얼굴이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색이 안 좋으세요. 제가 오늘 퇴근이 좀 늦었죠? 죄송해요. 아들의 가증스러운 목소리에 속이 울렁거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에 서류 뭉치와 USB를 던졌다.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도연의 얼굴에서 여유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이내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듯이. 결국 보셨네요. 며느리가 고자질했군요. 멍청하게. 뭐? 멍청해? 네가 지금 네 어머니에게 할 말이야? 네가 나한테 해온 모든 짓이 뭔지 몰라.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이 집을 통째로 가져가려 했다는 거 네 입으로 말해봐. 아들은 소파에 깊숙이 앉았다. 더 이상 효자 아들의 탈은 없었다. 그저 차갑고 계산적인 사업가, 아니 내 인생을 설계한 설계자만 남아있었다. 어머니,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제가 잘못했다는 겁니까? 제가 잘 되려고 하는 일인데 그게 어머니께 해가 되는 일입니까? 이게 해가 아니면 뭐란 말이니?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지켜준다고 믿었어. 네 헌신적인 효도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데 그게 전부 다 가짜였어? 아들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피식 웃었다. 당연하죠. 어머니, 세상에 이유 없는 효도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단지 제 사업에 필요한 어머니의 이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어머니의 재산이 아니라 수십 년간 흠집 하나 없는 어머니의 명의와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신뢰? 그게 신뢰야? 나를 속인 게 아니죠. 설계한 겁니다. 5년 전부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부터. 어머니를 위한 극진한 간호? 그건 제가 어머니를 이 집이라는 테두리 안에 안전하게 감시하기 위한 감금이었고. 아들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어머니, 제가 왜 그 비싼 헬스케어 시스템을 설치해드렸겠어요? 은행에서 어머니에게 대출을 해줄 때는 어머니가 자발적이고 정상적인 의사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완벽한 효자로 모셔야 세상도 은행도 어머니가 제게 기꺼이 모든 것을 넘겼다고 믿을 테니까요. 그럼 네가 나한테 해준 모든 것이 전부 다 쇼였다는 말이니? 쇼요? 네, 쇼였습니다. 최고의 효자로 보여야 은행도 세상도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요. 어머니께서도 늘 자랑스러워하셨잖아요. 제 효도가 어머니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라고. 어머니는 그 보상을 받고 싶으셨고 저는 그 보상을 미끼로 어머니의 명의를 얻은 것뿐입니다. 서로 필요한 것을 취한 거죠. 나는 숨이 막혔다. 평생을 걸고 지켜온 효자 아들이라는 성과가 내 발밑을 파헤쳐 나를 지하 감옥으로 끌고 갈 도구였음을 깨달았다. 내 눈은 눈물이 아닌 분노와 공포로 타올랐다. 나는 아들을 향해 마지막 절규를 터뜨렸다. 네가 내 아들일 리가 없어.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뱉었다. 어머니, 제가 잘 되어야 어머니도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저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서류는 이미 끝났고 곧 대출이 실행될 테니까요. 그의 뒷모습은 그 어떤 악당보다도 차갑고 잔혹했다. 나는 내 아들의 손에 의해 내 모든 것을 잃게 될 파국을 온몸으로 마주했다. 아들 도연이 떠난 후 나는 식탁에 엎드려 울었다. 평생의 믿음이 산산조각 났다는 고통보다 내가 무능력한 치매 환자로 전락할 뻔했다는 공포가 더 컸다. 그때 방에 숨어있던 며느리 수진이가 조용히 나와 내 등을 쓸어주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남편이 하는 짓
오랫동안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시지 않아서 제가 나설 수가 없었어요. 나는 며느리를 올려다봤다. 내가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그토록 질투심 많은 애라고 모욕했던 며느리라는 사실이 쓰라렸다.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의심했어. 내가 널 믿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어머니. 지금은 후회하실 때가 아니에요. 저는 남편이 수상하다는 걸 알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자료를 모아뒀어요. 남편의 사업 전체가 불법적인 대출과 조작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를요. 며느리는 꼼꼼하게 정리된 파일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아들의 사업체가 곧 파산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모든 것이 내 명의를 이용한 폰지 사기에 가까웠다는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파국 속에서 며느리는 나를 향한 진정한 효를 실천하고 있었다. 며느리가 내 옆에서 아들의 죄를 법적으로 입증할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나는 문득 5년 전 돌아가신 남편 생각이 났다. 남편은 늘 말이 없었고 아들의 효도 앞에서는 그림자처럼 침묵했다. 나는 그 침묵이 무능력한 방관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수진이에게 남편의 낡은 서재 구석을 가리켰다. 수진아, 혹시 저기 내 아버지가 쓰던 수첩 같은 거 남아있니? 며느리가 먼지 쌓인 서랍 안에서 낡고 해진 수첩을 찾아냈다. 펼쳐진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남편의 서명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남편의 메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도연이가 날 닮지 않았기를 바랐건만. 너무 똑같다. 탐욕스럽다. 내가 무능해서 아들을 막지 못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의미를 지키는 것뿐이다. 정의마, 미안하다. 아들의 야망으로부터 너를 지키기 위해 너가 가장 아끼는 그 집의 명의를 이미 1년 전 수진이 며느리에게 신탁했다. 수진이가 이 집을 지켜줄 것이다. 아들에게 들키지 마라. 너가 이 메모를 볼 때쯤이면 도연이의 계획은 막을 수 없는 단계일 테니. 나는 그 글을 읽고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내가 평생 무시하고 방관자라고 여겼던 남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들로부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방패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이 집은 이미 아들이 아닌 며느리의 명의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었다. 겉으로는 무능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으로 아내를 지켜낸 남편의 크고 조용한 사랑. 나는 무너진 줄로만 알았던 가족의 사랑을 내가 외면했던 두 사람 며느리와 남편에게서 발견했다. 아들의 배신이 나를 절망하게 했지만 남편의 마지막 유산과 며느리의 조력은 나에게 반격할 힘과 살아갈 이유를 주었다. 나는 이제 아들의 냉혈한 이기심과 맞서 싸워야 했다. 나를 지켜준 두 사람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말했다. 도연아, 너 우리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 아들은 내 목소리에서 예전의 나약함이 사라졌음을 느꼈는지 망설이는 기색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내가 가진 것을 손에 넣으려 했다. 아들은 변호사와 함께 집에 들어섰다. 변호사는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님, 저희 의뢰인께서는 어머님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려 했을 뿐입니다. 만약 협의 없이 소송을 진행하시면 이 일로 인해 어머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집은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수진이가 방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고 단단했다. 변호사님, 이 집의 실질적인 명의는 이미 1년 전에 제게 신탁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아드님의 위험한 투자를 예측하고 저에게 안전하게 맡기신 겁니다. 따라서 이 집은 아드님의 사업과 관련된 어떤 대출의 담보로도 잡힐 수 없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변호사는 당황하며 수진이에게 서류를 요구했다. 며느리가 내민 서류에는 남편의 마지막 의지와 함께 내 집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다. 나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더 이상 자랑스러운 효자도 두려운 설계자도 아니었다. 그저 탐욕에 눈이 멀어 어머니를 희생시키려 했던 가련한 아들이었다. 도연아, 네가 나한테 해온 모든 효도는 가짜였지만 네 아버지의 사랑은 진짜였구나. 네 아버지가 널 막지 못한 건 무능해서가 아니라 네가 어머니를 해칠 것이라는 슬픈 예감 때문에 나를 지키려고 모든 것을 설계하셨던 거야. 아들은 결국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채 집을 나갔다. 그는 어머니의 재산 대신 어머니의 이름으로 일으킨 불법적인 대출과 조작에 대한 법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며칠 후 나는 며느리 수진이와 함께 은행을 찾았다. 더 이상 아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이름 최정임으로 모든 금융 업무를 정리하고 싶었다. 며느리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의 인생은 어머니의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들의 명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창가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아들의 효도에 의존하며 만족감을 느끼던 나약한 노년의 여성이 아니었다. 나는 평생 아들과 남편의 틀 안에 갇혀 희생을 자랑하던 삶을 끝내고 내 의지로 모든 것을 되찾은 주체적인 여성이 되어 있었다. 나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다. 아들의 배신이 우리를 파국으로 몰고 갔지만 그 배신 덕분에 나는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 깨달았다. 남편의 침묵 속에 숨겨진 헌신과 며느리의 조용한 용기가 바로 내가 평생 찾아 헤맸던 진짜 사랑이었다. 나는 며느리에게 말했다. 수진아, 고맙다. 너 덕분에 나는 내 인생의 진정한 시작을 찾았어. 이제부터는 네가 아니라 내가 너의 든든한 가족이 되어줄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 햇살이 따뜻했다. 내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누가 내 명의를 가지고 있는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내 삶의 모든 명의는 이제 오롯이나 최정임의 것이었다. 내 아들의 배신은 나에게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아 주었다. 평생 자랑했던 가짜 효도가 사라지고 나서야 나는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진짜 사랑을 보았다. 침묵했던 남편의 유산 속에 담긴 아내를 향한 헌신. 그리고 내가 질투했던 며느리의 조용한 용기.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갇혀 살지 않는다. 나는 이제 내 이름 최정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걷는다. 어쩌면 내 아들의 탐욕은 내 인생을 옥죄던 낡은 틀을 깨부수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해준 파도였는지도 모르겠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여, 당신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은 자식의 명예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존엄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의 이름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속 깊은 곳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혹시 의심하고 외면해 온 불안의 씨앗이 있지는 않은지 잠시 멈춰 서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에 대한 당신의 솔직한 감상평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